산에서 이상한 광석 조각을 발견했는데 손에 쥐어보니 마치 생명이 있는 것처럼 모양을 바꿀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더욱 무서웠던 것은 광석의 온도가 섭씨 37도로 인간의 청아 같았다는 점입니다. 저는 곧바로 대박을 터뜨릴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신비한 광석은 태어나서 처음 봤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것이 매우 가치 있는 물건임이 틀림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제 추측을 확인하기 위해 저는 서둘러 돌 사진 몇 장을 찍어 전문 감정색에 보내 가치를 감정해달라고 애맸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때 아버지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와 슬픈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제 여동생이 말기암에 걸렸는데 치료비를 감당할 수 없었던 아버지가 치료를 포기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었습니다. 말을 듣고 저는 아버지에게 조금만 더 기다려달라고 급히 부탁했습니다. 방금 찾은 돌만 팔면 돈을 마련할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광물을 가지고 공항으로 달려가 집으로 돌아가 여동생의 치료를 도우려고 달했습니다. 하지만 가는 도중에 목숨을 위협하는 위기에 처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비행기가 눈 덮인 산에 접근할 때 조종사는 갑자기 앞길을 가로막는 새떼를 발견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었기에 조종사는 새들을 피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것은 그 새떼가 실제로 비행기를 공격했다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 비행기의 경고등이 즉시 켜졌고 그 순간 비행기는 완전히 통제 불능 상태가 되었습니다. 비행기가 땅으로 곤두박질치자 조종사는 착륙 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종관을 꽉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음 순간 비행기는 눈 덮인 산과 충돌했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깨어났을 때 저는 약간의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습니다. 불행하게도 조종사는 무언가의 복부가 베어 있었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는 재빨리 기내에서 나와 도움을 요청하며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한참을 소리쳐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저는 기내로 돌아가 인터컴을 이용해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인터컴으로도 아무런 응답이 없었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자 저는 나침반과 지도를 꺼내 대략적인 위치를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가까운 고속도로는 50km나 떨어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식간에 절망감에 휩싸였습니다. 한겨울이었고 부상당한 조종사를 데리고 탈출하려 한다면 우리 둘 다 분명히 죽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비행기에서 상자를 하나 가져와 라이터로 불을 붙여 사람들의 주의를 끌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황량한 설산 황야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았습니다. 추락 지점은 사람이 살지 않는 황무지임이 분명했습니다. 저를 더욱 절망하게 만든 것은 다음 날이 되자 조종사가 완전히 숨을 거두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늑대 울음소리가 울려 퍼지자 저는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수 없다는 것을 즉시 깨달았습니다. 살아남기 위해 저는 스스로 해결해야만 했고 그래서 비행기에서 쓸만한 물품들을 서둘러 챙겼습니다. 조종사 옆에서 권총 한 자루를 발견했습니다. 권총이 생기자 더 이상 두렵지 않았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50km만 계속 걸어가면 교통고속도로에 닿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면 저는 분명 구조될 수 있을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막 떠나려던 참에 비행기 안에서 무전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서둘러 조종석으로 돌아가 그 소리가 기장의 휴대용 무정이에서 나는 것임을 발견했습니다. 무정이로 도움을 요청하려 했지만 다음 순간 갑자기 무정이의 전원이 나갔습니다. 다행히 저는 비행기의 예비 전원 장치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래서 비행기 전력을 이용해 무전기를 충전했습니다. 제가 발견한 이상한 광물을 보며 이것을 팔면 여동생의 목숨을 구할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습니다. 1시간 후 배터리가 거의 다 충전된 것을 확인하고 저는 재빨리 무정이를 조난 채널로 맞추고 미친 듯이 구조 신호를 외쳤습니다. 하지만 다음 순간 무정이에서 실제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불행히도 그것은 구조대가 아니라 약 20km 떨어진 곳에 추락한 또 다른 조종사였습니다. 조는 자신의 비행기가 호수 근처에 추락했고 다리가 좌석 밑에 끼어 있다며 제가 와서 구조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었기에 존의 위치가 2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고 그의 무정이를 고치면 구조 요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저는 그 방향으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저는 존이 어디에 있는지 몰랐습니다. 이 황량한 곳에서 누군가를 찾는 것이 살아남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바로 같은 무인 지역에 비행기 2대가 추락했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우연의 일치라는 점이었습니다.